(2026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보다도 더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끼워 넣었어요. 사부 요인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공화국인데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다룬다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재의 소장을 불러도 됩니까? 권력 분립을 해야 됩니다. 상권 분립. 그런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 자리에 국무총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뭐 서열상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러니까 이제 부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3부 요인을 국무총리로 보겠다는 시각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상권 또는 사건을 다루는 수장들과 회담이면은 이런 비서진들 빼고 3부 요인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총리를 넣어서 4부 요인 회담을 해야지, 이런 비서들을 끼워갖고 왜 사진을 찍고 그러죠?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를 넘지 말라라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지목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금도를 넘은 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선관위 문제를 다룬다고 3부 요인, 4부 요인을 불러서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반했죠. 그리고 각자가 독립된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는 3부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야 되니까 대통령한테 국가 원수 자격을 준 거지. 그가 국가 원수로서 대법원장한테 임명장을 대신 주는 거지 자기가 그 위가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이 4부 요인 회담에서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홍보수석이 발표를 하려면은 국회의장실에 있는 홍보수석에 대응하는 자리, 또 대법원장에도 그런 대응하는 자리가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그리고 3부 요인이 모여서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왜 이런 합의를 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고 모이는 것도 웃기고, 물론 뭐 원론적으로 다 개혁하자는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아니 지들이 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홍보수석을 통해서 뭐라고 발표하겠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게 고치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다루는 거는 나중에 법으로 개혁하겠죠. 입법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입법의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럼 어차피 이건 자기 일도 아니었네. 입법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준 건데 지금 입법부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 독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게 되면 4부 요인 회담하면서 민주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민주적이 아니죠. 엄청난 오만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뭐뭐 하기로 했다. 아니 4부 요인, 5부 요인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요? 아닙니다. 이 군에서도요,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요, 군 서열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명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주재하는 거지 결론을 내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도 4부 요인을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은 뭐 뜻을 모았다, 뭐뭐 하기로 했다 이런 결론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을 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자리예요. 오히려 의장처럼 해야 되는데 뭘 발표를 하기를. 자기가 지금 합참의장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한국군 최고사령관이 아니니까. 상당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들 쭉 앉혀놓고 하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대단히 침해했다. 권력 분립을 어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지금 대법원장 밑에 있는 판사들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임의로 중지했죠. 그리고 이것이 뭐 헌법에 의한 거다 그러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뭔지는 판사들이 일단 판단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또 그거를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데 헌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 불러서 대통령이 딱 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선관위 문제를 대통령이 저렇게 다뤄라 하고 산부요인한테 지시할 정도면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부요인, 사부요인한테 이재명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니까 저자에 대한 재판을 왜 우리 국민하고 다르게 하느냐. 그걸 적용한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그렇게 개헌을 한 판사들을 행동이 옳은지 아니면 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그걸 다투라는 지시를 우리 국민은 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취임 1주년을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영역에는 금도가 있다. 검찰이 너무 많이 선을 넘었다. 업보다. 그래서 검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금도를 넘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자꾸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데 불법 계엄으로 유죄를 받은 거지 내란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윤석열 내란이라 그럽니다. 불법 계엄을 불법하게 했다 해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현재 판단은. 현재까지 그 검찰이 기소하고 거는. 근데 내란이라고 하면서 금도를 벗어났고 그리고 검찰이 조작질을 해? 그럼 이재명은 조작질을 안 했나? 대통령이니까 조금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쭉 생각하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요. 북핵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를 하느냐. 유엔이나 뭐나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가고 중국도 제재를 안 지키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몰라?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 그게 대한민국 북핵을 머리에 지고 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요? 금도를 넘었어요. 그래 러시아가 북한이 파병해준 대가로 많은 걸 주는 거 알아. 그거 막기 위해서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오른쪽에 있는 포키노인가요? 그 한국까지도 제가 공개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 잠수함 보내갖고 그 배를 격침시켜도 되잖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또 HID, UDU 특수전부대들 많잖아요. 그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란의 핵 과학자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뭘 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가정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친북 단체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다 들어가니까 제재가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러시아가 그럴수록 그걸 끊어내는 작전을 해야지. 그러면 중국이 지키지 않으면 중국 시진핑 만나서 희희낙낙거릴 게 아니라 덤벼 들고 싸우고 와야죠. 북한은 1년에 핵무기 10개, 20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 계속 쌓아가고 IBM 기술도 완료 단계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뭐 단계적 접근이라는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귀신 씨 하나 먹고는 소리를 해요. 용어의 혼란 전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친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무책임하다 뭐 어떻게 하자는 사람 정말로 무책임한 건 이재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나왔는데 악사라는 게 있어요. 상호 군수 융통협정인데 서로 가까운 나라가 갑자기 싸우다가 탄약이 딸리거나 기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서로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건 지소미아라 그러죠. 상호 군수 지원협정은 악사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와서 한국에 맺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너무 빠른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악사를 맺으면은 북한하고 우리가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일본으로부터. 지금 악사는 미국하고 일본이 맺은 지 오래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쓴 게 동아일보 오기 전이니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900년대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어요. 원래 유엔군이 원래 주한미군도 그렇고 일본에 있던 부대입니다.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다가 그게 한국으로 서울 용산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평택으로 이동했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후방사령부가 있어요. 유엔 후방사령부.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유엔군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상호 지원 군수협정이 있어서 유엔군의 90% 이상을 미군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엔군에 참여하는 미군들에 대한 군수 지원은 일본이 합니다. 만약에 한국도 유엔군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정보 주고받는 건 하고 있는데 그건 거부했어. 사실은 악사를 맺으면 일본은 자기네가 손해예요. 근데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거는 미국이 하라 그래서 했겠죠. 근데 이걸 안규백이가 싱가포르 가서 일본 방위상이 제안하니까 거부하고 이재명 또 거부했다. 그거는 이 거부했다는 거는 북한하고 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교모한 대한민국을 아주 흔드는 얘기를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했는데 대체불가 아니라 친북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 주식이 블랙 만다이가 됐죠. 그래서 8.29% 코스닥은 한 10% 떨어졌네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8천도 무너졌고. 이제 이게 지금 이 주식 하락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봐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550원, 1,500원 하여간 넘었어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걸 환율이 까먹어 버려요.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되면은 환율 때문이라도 옛날에는 환율이 낮을 때는 100원 벌던 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50원밖에 못 버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충분히 벌었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계속 외국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환율을 방어 못해. 달러가 부족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이 잘 돼서 사상 최대의 흑자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달러를 한국에 안 가져와요. 원화로 바꾸지 않아. 그냥 외국에 두고 거기서 바로 써. 왜? 이재명 정권은 못 믿어. 자꾸 규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자꾸 환율이 오릅니다. 외국 기관들도 투자하는 것도 빠져나가서 증시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걸 수입하잖아요. 석유부터. 그 값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작년만 해도 환율 1,500원 올라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막더니만 이젠 이재명 정권이 신경도 안 써요. 이거 경제 무너지는 소리. 북한이 핵을 1년에 10개, 20개 만들어도 신경도 안 쓰는 이재명처럼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떠도는 게 이 선거에서 문제가 지금 호남 어떤 특정 구역에서는 그쪽에 선거인 명부가 딱 보면은 100명이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근데 거기서 투표한 게 120명이 했어. 어느 군들 지금 쭉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에서는 민주당 나오면 100%입니다. 그 사람 중에 일부 주민등록을 아들, 딸이 있는 서울로 옮겨. 그러면 서울에 누가 사는지도, 누가 출마인지도 몰라. 그죠? 근데 민주당만 다 찍어줘. 격전지일수록 그렇게 주소를 옮겨놓게 되면 당선되죠. 근데 이 사람이 투표는 어디서 해요? 자기 살던 데서 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12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큰 맹점이고, 자기 지역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찍었는데 자기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찍어. 그래서 누굴 당선시켜. 이런 류의 지금 공작이 번번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 문제에서는 거론도 안 해요. 금도를 넘지 않은 이재명. 그리고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금도를 넘었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한 거나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인민공화국이라는 소리하고 금도를 다 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조작을 했다. 조작은 누가 했는데 금도를 넘었다는데 금도는 누가 넘었습니까? 용어 혼란 전술을 자꾸 펼치고 있어요. 내란과 불법 계엄을 그리고 정말 오만한 독재를 하고 있죠. 심각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남우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인 건지 아무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였어요. 미사일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쏜 거죠. 그리고 그 배를 겨냥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 날아오는 거예요. 두 발을 쐈잖아요. 그건 반드시 맞추려고 한 거고. 미사일 맞으면 침몰해? 뻥까지 마 진짜. 대통령이라고 진짜. 미사일은 어뢰를 맞으면 침몰할 수 있지. 왜냐하면 밑이 깨졌으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미사일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위에서 터진다고. 그래서 이 미사일도 이 이란제 이것도 수면에 바짝 붙어서 물이 가급적 들어가도록 맞췄는데 물이 안 들어가서 안 가라앉은 거지. 그리고 이게 화물선이니까 중간중간에 공간들이 많아서 부력이 있어서 안 가라앉은 거지.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됩니까? 그리고 의도를 갖고 했으면 내가 했다는 선언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해도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럼 누가 이재명 찔러놓고 내가 찔렀다는 소리 안 하면 안 찌른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저기 어디 가서 지금 처벌받고 있죠? 정말 용어의 혼술이 심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와 이렇게 보호해준 사람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희한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기 잠실에 모인 사람들이 7일까지는 재선거 재건사하는데 오늘부터는 재선거 부정선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게 점점 저게 커질 겁니다.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뭐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좌팔들이 개입해서 자꾸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게 보여요. 네, 조직화된 뭐 움직임이 자꾸 들어갑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걸 간과할 수가 없겠죠.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자꾸 뭔가 지금 이거 이상한 방향을 끌고 가. 중국, 러시아 맞추고 이란 맞추고 북한 맞추고 지금 전면적으로 이재명 정권 불복종 운동을 할 때가 아닌가요? 정말 금도를 넘은 자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